이란은 정권의 완전한 생존에 문자 그대로 필수적인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렸어요. 페르시아만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물류 지원, 감시, 항공, 작전 지속 지원에 사용되던 섬 위의 플랫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지 키슈는 민간 인프라, 공항, 항구,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분산된 군사 능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2026년 7월 13일에서 14일 밤 미국의 새로운 공세가 민감한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당국과 언론은 섬에서 폭발이 있었고 항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도 및 전력단지 근처에서 발사체가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책임 회사는 기술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알렸으며 예정된 공급 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중앙사령부는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한 5시간짜리 임무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남이란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 대한 봉쇄입니다. 즉 그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봉쇄, 아주 강력한 봉쇄입니다. 봉쇄가 공격보다 효과적이었지만 저는 둘의 조합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네,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는 테헤란이 선박을 위협하고 항로를 차단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협박의 수단으로 만들려 했던 그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습니다. 키시는 걸프 해역의 항로와 가까우며 공항, 항구, 발전소, 그리고 군사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의 가치는 이란 최대의 해군 기지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지는 반다르 아바스 복합단지에 속해 있지만 감시와 물류를 위한 섬 지원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발전소 근처 공격이 지원 시설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물, 통신이 없으면 어떤 군사 거점도 속도, 기동성, 작전 지속 능력을 잃게 됩니다. 설비의 일부 구성 요소가 손상되었고 주민들에게는 일시적인 중단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번 공세가 민간 생활과 정권의 전략적 입지를 모두 지탱하는 인프라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군 구조에 대한 가장 큰 타격도 이란의 주요 해군 기지인 반다르 아바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앙사령부가 공개하고 로이터가 배포한 영상에는 잠수함과 선박 정비 시설을 겨냥한 해상 드론 공격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시시섬 당국은 미국의 발사체 7발, 이 섬을 타격했으며 이 중에는 주요 물과 에너지 단지 인근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피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테헤란이 직접적인 대응 없이 선박의 통행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파괴했습니다.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최근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자마자 합의를 깼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밤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모든 능력을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어리석고 매우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5만 2천 명의 시위자를 이미 살해했으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만 2천 명의 시위자가 살해당했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아주 빠르게 통제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공격이 해협과 관련된 역량에 집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국방장관 팻 레그세드는 이란이 나쁜 선택을 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더욱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테헤란은 새로운 위협으로 대응했고 상호 약속 이행 없이는 어떤 협상도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헤란이 걸프 국가들과 관련된 기지, 공항, 방어 시스템, 선박을 더 많이 공격할수록 이들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지역 분위기는 테헤란에 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당금 의회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고. 전쟁에 이게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법적 근거는 뭐가 될까요? 전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어제나 그저께 합의가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들은 합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파기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오늘 밤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협, 즉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그들의 모든 역량을 없애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어리석고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5만 2천 명의 시위대를 죽였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5만 2천 명의 시위대가 살해당했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것입니다. 그들의 협박 시도는 오히려 반대 세력의 수를 늘렸습니다. 예멘에 있는 이란의 세력도 새로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와 연관된 대표단을 태운 이란 항공기의 도착을 막기 위해 사나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사일과 드론을 사우디 영토로 발사하며 대응했고 이는 수년간의 상대적인 평온을 깼습니다. 이 새로운 충돌은 이란 영토 밖에서 테헤란과 연합한 마지막 무장 세력 중 하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섬, 레이더, 항구, 기지 방어와 함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시 대립하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쟁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테헤란이 안전하게 유지할 자원이 없는 또 다른 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카르그 섬이 다시 압박의 중심이 됩니다. 트럼프는 전쟁 이전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했던 이 섬을 점령하는 것이 자신의 선호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달 동안 카르그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지만 석유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계산은 분명합니다. 즉, 국제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을 즉각적으로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정권의 최대 수출 거점에 대한 위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상 점령은 전쟁을 확대시키고 미군을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테헤란에 대한 압박이 커집니다. 키시는 남부에서의 군사적 지원을 상징합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해군의 중심지입니다. 카르그는 석유 수익을 지탱합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여기 영상들은 이란의 텐플에서 찍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폭발 규모를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최소한 이건 5,000파운드짜리 관통 폭탄이 투하된 것 같네요. 이런 2차 폭발들 은처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탄약고, 샤헤드, 드론 저장고, 탄도미사일 저장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로켓 추진제가 불에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서 저장고 전체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미사일 저장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도 속보로 전해진 것으로 센티컴에서 나온 것이며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란은 텍사스의 2배 반 크기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초토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로켓 추진제가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2차 폭발의 연기 기둥들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통 폭탄이 들어가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20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했고 걸프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 협정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로 공격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은 여전히 봉쇄 대상이며 미군은 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 지역에 계속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해상 교통을 계속 공격하면서 더 많은 레이더, 선박, 창고, 해안 거점을 잃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가하려 했던 통제권 없이 협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공격은 테헤란의 선택지를 줄이고 전쟁을 그들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지탱하는 핵심 지점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입니다. 진실하게 정보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